자, 2교시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우리가 해봤던 거긴 한데 간단하게 조금 볼 겁니다. 일단 H태그 우리 저번에 한번 봤었죠? 이 친구는 6까지 존재를 한다고 했었고요. 근데 H태그가 이렇게 동작할 때 이제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네, 이제 H태그가 갖고 있는 기본 스타일 속성이 어떤 것들이 있겠다라고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겠죠. 제가 여기다가 배경색을 한번 입혔습니다. H1 하나만 좀 입혔어요. 이거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일단 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배경색을 입혔더니 끝까지 최대화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얘가 블록 요소구나. 인라인 요소들은 이렇게 안 될 거니까. 그리고 애초에 줄바꿈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사실 이건 유추가 가능하죠. 그리고 또 글자 크기가 크다라는 걸 봤을 때 폰트 사이즈도 뭔가 조정이 되어 있겠구나. 그리고 또 굵기적인 부분은 아마 크기로 나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테스트를 좀 해봐야겠네요. 굵기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굵기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네? 바디 마진은 얘게 아니니까 이건 끄고 얘 끄고 봐도 네, 여백이 존재한다라는 거겠죠? 자, H2도 한번 색깔을 입혀서 위아래로 좀 본다면 지금 얘를 봤을 때 이만큼의 여백이 있고 여백이 있고 여백이 있고 여백이 있고 여백이 있고 여백이 있죠. 글자 크기가 작아지니까 그 여백의 크기가 더 커 보여요. 근데 사실 같은 여백을 갖고 있겠지만 글자 크기가 작아져서 그만큼 여백이 커 보일 뿐인 거겠죠. 왜냐면 여기 떨어져 있는 사실 실질적인 크기 자체는 거의 비슷해요. 영역을 좀 씌워본다면 H6 정도 하나 씌워볼까요? 글자가 작아지니까 A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범위가 예를 들어 이만큼이다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다 공통이겠지만 여백만 커 보이는 그런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얘네들은 여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얘네가 여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디자인 요소로 활용을 할 때 어떨까요?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기가 용이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H 태그를 사용할 때도 뭘 해야 된다? 마진을 꺼야 된다. H2 마찬가지. 그러면 붙죠? 이게 일반적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노멀라이즈는 항상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얘를 돌려놓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 진짜 노멀라이즈는 글자 크기며 뭐 굵기며 이런 것도 다 빼는 게 맞아요. 다 빼는 게 맞는데 이걸 다 뺄 거면 H 태그를 쓰는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사실 크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우리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수 있게 만들어주면은 H 태그를 써도 글자 크기나 이런 것들이 일반 텍스트랑 똑같아요. 다 빠져 있거든요. 진짜 노멀라이즈가 돼서. 근데 그 상황이라면 굳이 H 태그를 쓸 이유가 전혀 없다. 그나마 그 상황일 때 H 태그를 쓰는 이유를 찾아보자면 그냥 의미 전달. 얘 H1 썼다. 그럼 얘는 이제 좀 헤드라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스타일 속성을 부여해서 글자 크기를 좀 키우고 사용하면 좋겠구나 정도로 의사 전달 빼고는 딱히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H 태그가 여백, 불필요한 여백 가지고 있고 뭐 폰트 사이즈 가지고 있고 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가 있는 H 태그로 남겨놓기 위해서는 여백만 제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h를 합칠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나머지 블록 성질 그리고 글자 굵기, 크기 같은 건 남아있지만 여백만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에지태그 노멀라이즈를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서 써야 된다고 하면 바디랑 같이 합쳐요. 왜냐면 어차피 얘네 다 마진 0 넣을 거니까. 자, 이게 이제 h태그의 노멀라이즈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좀 새로운 걸 또 해볼 건데 지금 배우는 이 친구는 실제로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할 거고요. 이런 사이트에서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미. 뭘 볼 거냐면 여기가 네이버가 좀 구조가 바뀌어서 그래도 남아있네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친구 배울 겁니다. UL과 LI라고 하는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죠. 여기 위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div 다 쓰고 있고 A 쓰고 있고 스판 쓰고 있고 그 다음에 div 쓰고 있고 거의 웬만하면 웹에서는 div 많이 써요. 그러니까 랩이 뭐 섹션 사용을 안 하는 건 아닌데 거의 웬만하면 div로 통일을 합니다. 왜냐? div 가지고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애초에 성질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태그 자체는 div를 쓰고 그 안에 id랑 클래스 같은 거 부여해서 스타일 속성도 나누기도 하고 또 그렇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UL과 LI를 좀 배워볼 건데 자, UL 얘는 아까 우리가 네이버에서 봤을 때도 이런 형태로 좀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썼더니 화면에 뭐가 나타났어요? 점이 박혔죠. 지금까지 우리가 태그에 컨텐츠 안 넣은 상태에서 태그만 썼을 때 저런 식으로 뭐가 나오는 경우 있었나요? 없었죠.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 딱 봤을 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일단 점이 나왔다는 이거 또 기본 스타일 속성으로 들어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 각각의 점들이 위로 올라가지 않았죠. 내려와 있죠. 한 줄을 혼자 쓴다. 그럼 디스플레이는 블록이겠구나.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처음 보는 태그라도 그냥 화면에 그려진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UL, LI가 있으면 이거랑 거의 똑같은데 아주 조금 다른 OL, LI가 있어요. 자, 얘는 뭐가 달라요? 네. 위에가 UL, LI를 썼을 때, 아래는 OL, LI를 썼을 때 얘는 그냥 점이 박혔고요. 얘는 1, 2,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박혔네요. 자, UL은 unordered list예요. 순서가 없는 리스트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스트는 그냥 목록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OL 얘는 ordered list예요. 그래서 순서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 친구들 지금 UL이고 OL이고 둘 다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생겨났죠. 근데 우리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이 디자인 속성들 지금 웹사이트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생겨먹은 거 보신 적 있나요? 딱히 없죠. 이렇게 생긴 애들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디자인, 그 스타일 속성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텍스트로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보통 그럴 겁니다. 그나마 이렇게 생긴 거 볼 수 있는 곳이 여기 있어요. 제 거 수업 페이지. 저는 이제 마크다운 문법을 사용해서 이 수업 페이지를 만들었지만 결국에 여기서 사용하는 이 마크다운 문법이 결국 HTML로 변환되면 방금 우리가 봤던 그 형태라는 거예요. 이 형태. ULLI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네들은 흔하게 웹사이트에서 못 본다.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기본 스타일을 제거하고 써야 된다. 그럼 기본 스타일이 제거됐다라고 하면
순서가 없는 걸 뜻하는 점과 순서가 있는 걸 뜻하는 숫자는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얘네 다 지워질 건데. 그래서 얘는 안 씁니다. 우리는 ULLI만 써요. OL을 쓰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사실 똑같아요. 순서가 있냐 없냐 차이밖에 없는 건데 어차피 노멀라이즈를 통해 기본 스타일을 없애고 나면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통일해서 쓴다의 개념인 건데, 자, 얘를 좀 살려서 써보자라고 한다면 역할을 좀 나눠볼게요. 얘를 썼을 때 좋은 게 있고 얘를 썼을 때 좋은 게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기서는 이제 라면 끓이는 순서, 물을 넣는다, 물을 끓인다, 뭐 스프를 넣는다, 면을 넣는다, 이런 식으로 나름의 순서를 정해서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순서는 바뀌어도 이건 사람 나름이니까. 이런 식으로 순서가 필요한 경우, 그럼 얘는 순서가 필요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마트를 가려고 하는데 내가 뭘 사야 될지 적어놓고 가는 거예요. 오늘은 사과를 사야 되고 고기도 사야 되고 야채도 사야 돼. 얘는 순서가 의미가 없죠. 그럴 때 굳이 의미를 나눠서 써보자면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노멀라이즈 하면 의미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 안 쓴다. 근데 이 친구 결국 모든 성질 순서 빼고 나머지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노멀라이즈 하는 방식도 똑같아요. 만약에 쓰고 싶으면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노멀라이즈 해서. 근데 실제로는 다 이걸로 되어 있을 거니까 우리도 그걸 따라가면 좋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UL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입혀보고요. 그 다음에 LI한테도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좀 입혀볼게요. 자, 어때요? 이러면 이 점 누구 거예요? UL 거일까요? 일단 LI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그린 입혀놨더니 지금 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근데 UL한테 백그라운드 입혔을 땐 점을 포함하고 있죠? 자, 얘네들은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사실 이거 UL 거 아니야? 그게 맞는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 아니라 맞는 생각인데 정확히 말하면 얘는 UL 것도 아니고 LI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얘 거다라고 못해요. 이거는 제가 이따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이 점이 박히는 이 친구는 리스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스타일 속성 때문에 부여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UL과 LI의 상관관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얘 거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멀라이즈를 할 때는 LI 쪽에 넣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사실 여기다 안 넣고 UL에 넣어도 어차피 얘는 사라져요.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바로 노멀라이즈를 좀 해볼까요? 일단 점 박혀있는 거 빼고도, 이거 빼고도 뭔가 더 있어 보이지 않나요? 지금 현재 파악할 수 있는 거. 자, 일단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리스트 스타일 논 해가지고 점 없앴어요. 없앴는데 점이 갖고 있어서 이만큼이 커져 있었던 거라면, 점이 있었기에 얘가 커져 있었던 거라면 점이 없어진 시점에서 얘는 LI가 이쪽으로 와서 붙었어야겠죠? 왜냐면 어차피 얘는 너비 최대한 상태일 거니까 막고 있는 게 없으면 가야 되잖아요. 못 가죠. 얘는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만큼의 여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백이 마진이었다면 이 색깔이 입혀지지 않은 채로 한 이만큼 밀고 있었겠죠. 근데 색깔이 입혀진 채로 이 여백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패딩. 패딩은 안쪽에서 밀었기 때문에 실제로 사이즈가 커지는 애였으니까. 패딩. 그렇다라는 건 UL한테는 지금 패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딩을 0으로 빼버리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리스트 스타일 논, 이 친구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는 주석을 걸어도요, 패딩이 0이 돼서 이미 LI의 영역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이 점은 안 보여요.
그럼 여기까지만 봐도 사실 UL께 맞겠구나라고 느껴질 텐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게 얘를 다시 살려놓고 li한테만 리스트 스타일 논을 줘도 얘는 사라져요. 이해가 되실까요? 이래서 독립적으로 누구 거야 라고 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냥 상관관계다. 실제로 우리가 이 UL과 li는 세트로 써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이제 추가적인 개념이 더 나오겠지만 얘네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내가 UL을 썼어? 그럼 밑에는 무조건 li예요. 내가 li를 썼어? 그럼 이 위에는 UL이어야만 해요. 이런 조건이 좀 있기 때문에 얘네는 무조건 세트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의 상관관계로 인해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노멀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패딩을 지워야 된다라는 사실도 알았고 리스트 스타일 논을 줘야 된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겹치고 있으니까 여기 어차피 둘 중에 하나만 줘도 의미 없는 거고 이렇게 하면 UL과 LI 리스트 노멀라이즈 끝? 어떨까요? 끝일까요? 여백이 아직 남았죠. 바디 마진을 껐지만 위에 여백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 말인즉슨 마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얘는 마진도 꺼야 됩니다. 그럼 이제 진짜 끝? 사실 이렇게만 해도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노멀라이즈, UL과 LI는 세트였으니까 노멀라이즈도 세트로 합니다. 얘를 묶어서 같이 가요. 그래서 마진형, 패딩형, 리스트 스타일, 논 이게 UL과 LI의 노멀라이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누가 겹쳐요 지금? 지금 마진이 바디에도 있고 얘한테도 있지 않나요? 근데 바디한테는 사실 리스트 스타일이나 패딩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얘가 들어간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과정에서는 보통 바디랑 ULLI의 노멀라이즈를 같이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기도 하고요.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A 태그 같은 거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빼는 게 맞고요. 아까 제가 바디랑 H 태그 합치는 이유와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비슷하다라는 거죠. 여기 H 태그까지 합치면 그냥 쭉 다 합치면 돼요. 일반적으로 노멀라이즈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일단 노멀라이즈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좀 더 들어가 볼 건데 제가 아까 UL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LI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화면상에 나타난 게 문제가 있나요? 없죠. 오이 잘 나왔죠. 근데 이런 문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썼다고 해서 화면을 못 그리진 않아요. 이런 문법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살짝 할 건데 UL은 오직 자식으로 LI만 가질 수 있다. UL 밑에 LI를 제외한 다른 자식이 있다? 이거는 문법에 어긋난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알고 써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을 거고요. 혹여나 그런 걸 발견하신다면 저한테 들고 와보세요.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없을 겁니다. 웹사이트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 그러면 이제 그걸 개발하신 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UL은 오직 자식으로 LI만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고 LI는 오직 부모로 UL만 가질 수 있다. 여기에는 이제 OL도 있는데 OL은 우리가 이제 안 쓰니까 배제를 좀 시켜놓고 간다면 그냥 UL만 이렇게 의미를 해석해도 괜찮아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이것도 한번 예시를 보죠. DIV가 있습니다. 이 안에 LI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넣으면 화면엔 나와요. 근데 이것도 그냥 없는 문법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이 규칙을 그냥 지킨다, 지켜야 된다, 안 된다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꼭 지켜야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li는 자식으로 누구든 가질 수 있다. ul은 li밖에 못 가져요. 근데 li는 누구든 가질 수 있어요. 그 누구든이라는 거는 이런 것도 당연히 되는 거고요. 이런 것도 당연히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밑에 ul이 나왔으니까 이 밑에 뭐 있어요? li가 있겠죠.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실까요? 지금 li의 자식으로 ul이 있는 거예요. ul의 자식으로는 li밖에 못 가져요. 근데 이 li는 다시 자식으로 ul을 또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개념이,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 나중에는 결국 제가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만들 거거든요. 그냥 화면 구성을 할 때 이런 거 만들 건데, 이런 거 만들려면은 지금 여기서 배운 이 구조 있죠. 얘가 반복돼요. 저걸 보고 이제 보통 1차 메뉴, 2차 메뉴, 3차 메뉴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인 메뉴 구성에 대한 이제 그 디자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그 메뉴를 구성할 때 이 UL과 LI는 반복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젠코딩 가지고 저 메뉴 구조에 대한 태그를 한 번에 찍어낼 거예요. 지금 요거 보시면은 뭔가 이만큼이 1차 메뉴고 이만큼이 2차 메뉴고 여기가 3차 메뉴거든요. 그럼 지금 1차 메뉴 하나당 2차 메뉴가 4개 있는 거고 2차 메뉴 하나당 3차 메뉴가 4개 있어요. 이거 태그 손으로 다 쓰려고 그러면 지금 1차 메뉴 이거 하나만 해도 하나일 때 여기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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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니까 4, 4, 16 16, 16, 16, 16을 타이핑해야 돼요. 최소. 말도 안 돼요. 우린 젠코딩으로 반복 구조이기 때문에 한 번에 뽑아낼 겁니다. 실제로 구조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대충 스크롤 내리면서 쭉 봐도 구조가 반복된다는 게 눈에 보이죠? 특별히 뭐 나온 곳이 없잖아요. 쭉 흘러가는, 이렇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저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잘 생각을 하고 ULLI를 다루면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일단 이 정도 개념을 하도록 하고 제가 문제를 좀 열 겁니다. 자, 수업 페이지 새로 호칭을 해보시면은 개념, 오늘 배운 개념 쭉 올라갔고요. 그 밑에 문제가 쭉 나왔어요. 지금 3개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시간이 51분이 됐으니까 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다음 시간에도 시간 좀 더 드릴게요.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서 시간 조금 더 드릴 거니까 쉬었다가 하시죠.